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이웃 고을에 한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지현이라 하였는데 젊고 고운 자태가 고을 안팎에 널리 소문날 만큼 뛰어났습니다. 남편은 강도홍 대감으로 그야말로 올곧은 선비였습니다. 성품이 무척 곱고 엄격하였으며 말과 웃음이 드물어 언제나 무뚝뚝하였습니다. 강대감은 일찍이 아들을 얻은 까닭에 부부의 정을 더 나누지 않고 학문과 집안 기강에만 마음을 두었지요. 서방님, 어찌 이리 매일 책만 보시옵니까? 집안일도 고요하니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정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이미 자식을 얻었는데 부부의 정을 더 확인할 일이 있겠소. 시경에 이르기를 음욕을 절제함이 군자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선비의 아내인 그대가 어찌 방정맞게 그 뜻에 반하려는 거요. 학문을 닦고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도리이니 사사로운 정사를 구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오. 허나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도리만 있사오리까?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니 저도 여인이건을 정을 나누고 싶사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군자는 의를 좇고 소인은 이를 좇는다 하였소. 욕심을 좇아 마음을 흔드는 것은 소인의 길이니 부끄럽지도 않소. 여인이면 더욱 단정히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할 터인데. 엄한 강대감의 훈계에 백마님은 날로 답답함이 더해갔습니다. 아니 이리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터럭 하나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백마님은 갓 피어난 꽃이 햇볕을 찾아 몸을 뒤척이듯 마음속 불길이 자꾸만 끓어올랐습니다. 기둥 하나에도 눈길이 흔들리고 집안일을 거드는 머슴들의 굳센 어깨만 보아도 가슴이 괜히 뜨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근질거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숨이 잦아들었지요. 백마님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삼키며 이를 감추려 애썼으나 속으로는 날마다 괴로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백마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달빛이 희미히 스며드는 밤, 곱게 단장을 하고는 강대감의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지요. 이 밤이 깊었사온데 부디 저와 함께 누우시옵소서. 여인된 도리로 지극한 정을 나누고 싶사옵니다. 그러나 강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곧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방정맞은 소리요. 부부라 하여도 도가 있어야 하거늘. 정숙을 잃고 욕망을 좇다니 부끄럽지 않소.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단속함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하였거늘 어찌 스스로 그 뜻을 흐리려 하시오. 그 꾸짖음에 백마님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눈빛이 멍하니 가라앉았습니다. 뜻을 다해 가까이 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호통을 듣고 물러나야 했으니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듯 하였지요. 한 집안의 마님이라면 덕을 지키고 행실을 밝게 하시오. 이런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것이오. 다시는 이런 언동을 하지 말고 밤마다 경책하는 뜻으로 별채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시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강대감은 부부의 침실을 갈라두었습니다. 백마님을 별채로 내어보내고 날마다 반성의 뜻을 되새기라며 따로 지내게 하였지요. 외롭고 서러운 밤이 거듭될수록 백마님의 가슴속 번민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백마님은 매일같이 눈물의 베개를 적셨습니다. 별채는 고요했으나 그 고요가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니 한숨만 길어졌습니다. 밤마다 달빛이 들창 너머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서러움을 더할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머슴 학수는 차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학수는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머슴살이를 해온 터라 마님의 공궁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지요. 참다 못한 학수는 백마님의 별채를 직접 찾아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소인도 아래 것이라 감히 나설 처지는 아니오나
매일 이리 우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참 거북하옵니다. 나으리께서 너무 엄하신 까닭에 마님 속이 더 상하실까 걱정될 따름이옵니다. 백마님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리 속이 막혀 밤낮 눈물뿐인데 어찌 풀 길이 있겠느냐. 나이든 네가 보기에 여인의 한숨을 달랠 방도가 어디 있겠느냐. 학수는 백마님의 말에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에 백마님은 토라진 듯 등을 돌렸습니다. 됐다. 내가 너에게 무얼 물어보고 있는 거냐. 부디 잊어 죽어라. 아닙니다. 마님, 실은 마님의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있사온데 사사롭게 얽히기 어려운 자여서 그렇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디 한번 말이나 해보거라. 백마님의 요구에 학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말하였습니다. 마을에 한 무당이 있사온데 예부터 여인네의 답답한 속내를 풀어주기로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기댈 길이 될까 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백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당이라니 이런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겠느냐. 학수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 저도 처음에는 시덥잖다 여겼사오나 동네 여인네들이 그 무당을 찾아갔다 하면 하나같이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옵니다. 혹 시험 삼아 한번 다녀오심이 어떠하겠사옵니까? 백마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으나 답답한 속을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으니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옳다. 반신반의하나 차라리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학수야, 때를 보아 나를 그 무당에게 데려다 주거라. 죄송합니다. 마님, 그 무당은 여러 사람을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이옵니다. 하여 제가 길을 일러드릴 터이니 남 모르게 밤중에 찾아가시옵소서. 그렇게 백마님은 학수에게 무당의 당집을 찾아가는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 백마님은 학수가 일러준 길을 따라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인적이 끊기고 숲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바람은 차갑게 스며들고 솔가지마다 부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백마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손끝까지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대단한 무당이 좋은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 동네방네 엉터리 무당이라고 소문을 내야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였지요. 마침내 산등성이를 돌아서자 어둠 속에 기이한 당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의 자풀은 우거지고 기둥마다 낡은 부적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매달린 종이등은 희미한 불빛을 토해내며 일렁거렸습니다.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백마님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이 그 당집이로구나. 어찌 이리 섬뜩하단 말이냐. 백마님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당집 안쪽에서 바람이 일더니 휘적거리는 그림자가 어슴풀에 드러났습니다. 촛불빛이 출렁이며 벽에 어른거렸고 그 속에서 무당이 서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어깨에 걸친 남루한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으나 눈빛만은 번갯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더 다가오지 마라. 내 음기가 지나치게 강하여 잡귀들이 법석을 떠는구나. 그 소리에 백마님은 혼이 쏙 빠져나간 듯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는 두 손을 모아 땅에 이마를 박으며 엎드렸습니다. 감히 무당님의 위엄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한 마음을 품었나이다.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당은 비웃듯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미쳐 달려온 계집이 이토록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다니 세상 참 요지경이로구나. 아니, 어찌 그것을? 어찌 알긴 내 눈이 옹이구멍인 줄 아느냐. 백마님의 얼굴은 불길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제야 반신반의하던 마음을 단박에 거두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어찌 백마님의 고민을 단박에 알아챘을까요? 역시나 학수가 말한 대로 아주 용한 무당이 확실했습니다. 무당님, 사실은 제 속사정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서방님께서는 도무지 동침을 하지 않으시니 여인된 도리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옵니다. 이 답답한 속을 풀 길이 없으니 부디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당은 곁눈질을 하며 비죽 웃더니 느릿하게 혀를 굴렸습니다. 구멍이 하나라 하여 꼭 기둥도 하나만 있어야 한단 법이 있더냐. 틀어막을 방도는 많지 않겠느냐. 그 말에 백마님은 얼굴이 확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었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백마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허나 그러다간 대감댁 마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터인데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사옵니까? 위신이라? 그 위신 지킨답시고 이 산골 무당을 찾아 기어들어온 건 괜찮고? 웃기는 소리로구나. 순간 백마님은 목구멍이 막힌 듯 말문이 닫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지요. 무당은 잠시 입을 다물고 심드렁한 눈빛으로 백마님을 훑어보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백마님은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녕 그러하옵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이오니?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허나 무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백마님은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채고 품에서 엽전 한 뭉치를 꺼내어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부디 제 성의를 받아주시고 속을 풀 길을 일러주옵소서. 무당은 엽전을 움켜쥐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는 아냐? 내가 왜 이거지 같은 산골짜기에서 털을 잡고 사는 줄. 백마님은 황망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첩이 어찌 그것을 알겠사옵니까? 이 마을은 양기가 충만한 곳이야. 남정네들의 기운이 유독 세차서. 나 같은 무당이 신들린 것을 다스리기에는 딱이지. 그 양기를 잘만 이용하면 내 고민쯤은 간단히 풀릴 터. 그렇다면 정녕 그 양기로 제 근심을 덜 수 있겠사옵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그건 네가 굳이 알 바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무당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제발 저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무당은 그러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백마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백마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허나 이제 더는 의심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돈을 내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저물자 백마님은 무당이 일러준 대로 산속 깊은 폐가로 향하였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너머로 잡초만 무성하고 삭은 기둥마다 달빛이 스며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백마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당의 말이 떠올라 곧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폐가 안쪽 그늘 깊은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앉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으나
이미 돌아설 수는 없었지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밀려 열렸습니다. 백마님은 숨을 죽이고 살짝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놀랍게도 마을의 총각 박돌이였습니다. 박돌이는 바틸로 다져진 몸집이 옹골차고 어깨며 팔뚝마다 힘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늘 소박한 행색이었으나 이날만큼은 거친 기운 속에서도 든든한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백마님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바깥나들이 나설 적마다 자신을 힐끗거리던 눈길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박돌이는 폐가 안에 들어서더니 낡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촛불을 켰습니다. 허름한 보자기에서 삭은 곡식 한 줌과 마른 고기 조각을 꺼내어 조심스레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변변한 재물조차 없었으나 그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도대체 박돌이가 이 늦은 시간에 폐가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박돌이는 사실 심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뒷산에 있는 폐가에 정성 들여 기도를 하면 폐가의 귀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가난에 찌들어 하루하루가 고단하옵니다. 부디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닳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으나 간절한 눈빛은 촛불만을 향했습니다. 한참을 빌던 박돌이는 지친 듯 어깨를 늘어뜨리더니 마침내 촛불 곁에 몸을 옆으로 뉘었습니다. 폐가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불꽃이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자 화타턴 불꽃은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지금이로구나. 그 순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백마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쿵쾅대던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달아오른 심장박동만이 귀를 메웠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닫고 백마님은 단숨에 몸을 날려 박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뜻밖의 기습에 박돌이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허나 곧 저고리 자락에 시야가 가려지고 거친 손길이 입을 틀어막아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박돌이는 백마님에게 당해버렸지요. 밤은 길고 욕망의 불길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백마님은 오랫동안 그 불길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박돌이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백마님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겨진 박돌이는 지친 몸을 누운 채 꼼짝하지 못했고 허물어진 폐허 속을 달빛만이 싸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돌이네 초가집 앞에는 뜻밖에도 쌀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귀신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복이 오다니. 감사합니다, 귀신님. 박돌이는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허나 그 쌀은 사실 백마님이 놓인 머스막수를 시켜 몰래 둔 쌀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당집에 무당이 시킨 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의 소문은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총각들이 하나둘 밤중에 폐가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총각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곡물을 올려 기도를 하고 잠에 들면 섬뜩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는 가위에 눌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올라타서 짓누르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튿날이 되면 이상하게도 폐가를 다녀온 총각들의 집 앞에는
쌀 한 되박이 놓이거나 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귀신의 조화라 수군거렸지요. 허나 그 내막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폐가의 그늘에는 언제나 고운 자태의 백마님이 앉아 있었고 밤마다 은밀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총각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웃 고을의 총각들도 폐가로 와서 기도를 올리고 기묘한 일을 겪었습니다. 백마님은 그 모든 일을 보며 마음 깊숙이 흡족해하였습니다. 그토록 답답하고 서러웠던 가슴은 어느덧 풀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찾아드는 그림자들이 오히려 삶의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밀히 이어진 밤은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허나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 하니 하나는 달빛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혀끝이라 했습니다. 총각들이 밤마다 호련히 사라졌다가 이튿날이면 쌀자루나 돈 몇 푼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면 그 폐가에 정말 신령이 깃든 게 아니냐. 귀신이 총각들의 소원을 들어준다지 않느냐. 기묘한 일이다. 장터에 모인 이들의 목소리는 수군거림에서 곧 괴담으로 부풀려졌습니다. 폐가에 귀신이 산다. 그 귀신은 총각의 정성을 받아들여 은혜를 내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백마님은 그 모든 수군거림이 오히려 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몰래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아름아름 번져가는 것. 그것이 마치 새로운 자극처럼 가슴을 달구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마님은 더 깊이, 더 대담하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이 트기도 전 산길을 지나던 이들이 폐가 앞에서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총각 하나가 문지방에 널브러져 숨을 몰아쉬며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헬쑥하여 핏기가 가셨고 옷은 흙먼지에 젖어 누더기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보아라. 전기를 몽땅 빨린 게 아니냐. 귀신이 총각들만 노린다더니 참말이구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번져 두려움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허나 기묘한 일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은근히 불길 같은 호기심이 피어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막고 속삭였습니다. 사내들은 주막에 모여 술기운을 빌려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저 폐가에 있는 귀신이 총각들만 덮친다면서? 어이구야, 거참 밝히기는 무지하게 밝히는 귀신이구만. 그것뿐이요? 밤새도록 가위에 눌리는데 가위 한번 눌리고 나면 그냥 탈진해버린대야. 헌데 다녀온 자마다 쌀자루며 돈을 얻었다지 않어? 쌀랑 가만히 었자면 목숨 한번 걸만하지. 안 그래? 그러게나 말이야. 그 정도면 나도 총각으로 태어날 걸 그랬어. 자네 정도면 머리만 짧게 잘라도 귀신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어? 아니 그게 뭔 소리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기꺼워하기만 했습니다. 삶의 궁핍이 공포를 이겨낸 까닭이었습니다. 동네는 날마다 폐가 귀신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장터며 우물가마다 무시무시한 처녀 귀신이 총각들의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강대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강대감은 허무맹랑한 잡귀 소리에 백성들이 떠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허나 밤마다 들려오는 소문이 차츰 구체적으로 변하자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귀신이라니. 헛소문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다니. 어찌 미풍양속을 이다지도 해치는가. 내가 몸소 나서서 이 허망한 소문을 끊어야 하리라. 허나 도대체 어찌 해결해야 할지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정말 처녀 귀신이 나온다면 어째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대감은 홀로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하여 고민 끝에 강대감은 충직한 머슴 학수를 불러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학수야, 요사이 마을이 시끄럽다 들었느냐? 폐가의 귀신이 어쩌니 하는 허튼 말이 떠돈다지 않느냐? 이 몹쓸 귀신 소문을 내가 반드시 거두어야겠는데 도무지 어찌해야 퇴치할 수 있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학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 기억에 이 근처에 용하다는 무당이 한 사람 있사옵니다. 혹 그자라면 무슨 방책을 내어 귀신 소문을 거둘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옳거니 사람의 도리는 선비가 바로잡는 법이나 귀신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만 헤아릴 수 없는 법이지. 이와 같은 영험한 일은 무당에게 묻는 것이 옳을 터이니 내 말이 사리에 맞도다. 강대감은 그제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산길은 인적 하나 없이 스산했습니다. 강대감은 단정히 갓을 쓰고 두 손에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잎은 바람에 쓸리며 서걱였고 올빼미 울음소리가 가끔씩 허공을 가르며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산속 깊은 곳의 검은 그림자처럼 우뚝 선 당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둥에는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문지방에는 닭털과 피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비릿한 냄새와 향내가 뒤섞여 강대감의 코를 찔렀습니다. 강대감은 잠시 발을 멈추고 주저하다가 스스로를 다잡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헛소문일진데 내가 그 진상을 밝히고 만일 귀신이 있거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을 밀고 들어서니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깜박이며 어른거렸습니다. 무당은 강대감이 들어서자 오래 눈길을 주며 뜸을 들이다가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요사이 마을을 떠도는 그 귀신 소문, 대감께서도 들으셨을 터이지요? 그렇소. 허튼 말이라 여겼으나 백성들이 술렁이니 좌시할 수 없소이다. 그대는 무당이라 하니 무슨 수로 이 괴이한 일을 거둘 수 있겠소? 무당은 빙긋 웃으며 촛불 위로 재를 흩뿌렸습니다. 불꽃이 튀며 붉게 일렁이자 그제야 속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대감 같은 고고한 선비의 양기라야 음기설인 처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요. 잡기라 하여도 몸으로 다스려야 하는 법. 대감께서 홀로 폐가에 들어가 맞서야 하옵니다. 잡기 따위가 백성을 어지럽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허나 폐가에 홀로 들어가라니 과연 그리하는 것이 옳겠는가? 대감, 사람의 도리는 글과 예로 다스리되 귀신의 흉한 기운은 글로는 막을 수 없는 법이옵니다. 귀신은 음기로 백성을 미혹시키니 대감의 양기야말로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지요. 만약 대감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온 마을의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고 소문 또한 단박에 사라질 터. 강대감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의연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옳다. 백성을 어지럽히는 허망한 귀신 소문. 내가 몸소 그 허실을 가려내리라. 무당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다만 밤이 깊을수록 귀신의 기운이 드세니 자정 무렵 홀로 폐가에 드시어 맞이하심이 옳습니다. 강대감은 알겠다며 묵직한 복채를 내밀었습니다. 무당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묵직한 엽전뭉치를 챙겼지요. 어째 무당만 이득을 보는 듯 하지만 이는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의 착각이 아니겠습니다. 그날로 강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한 목소리로 총각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폐가에는 얼씬도 말라. 귀신이 있다면 내가 몸소 나아가 물리칠 것이니 더는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밤마다 쌀자루며 돈 몇 푼을 얻던 총각들은 아쉬움이 컸으나
그래도 나서서 귀신을 물리치겠다 나아가는 강대감의 기계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낙네들 또한 두려움과 안도의 숨을 뒤섞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에휴, 이제는 우리 총각들이 목숨 걸고 산에 오를 일은 없겠구나. 그래도 저 귀신이 진짜라면 나으리 혼자 어찌 감당하시려는지. 놀람과 걱정, 존경과 아쉬움이 한데 뒤섞인 눈길 속에서 강대감은 홀로 산속 폐가로 향할 채비를 굳혔습니다. 달빛은 흐리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길가의 잡목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마다 괴이하게 느껴졌으나 강대감은 오히려 더욱 꼿꼿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강대감은 폐가 안으로 들어와 낡은 제단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허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채 이내 자리에 누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며 촛불이 흔들리더니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간 인기척이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강대감이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형체 하나가 날듯 덮쳐왔습니다. 누구냐? 거친 기운에 휘말린 강대감은 힘껏 저항했으나 눈앞의 그림자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꼼짝 못하게 짓눌렀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휘청였으나 다른 총각들이 기절하던 것과 달리 강대감은 끝내 버텼습니다. 긴 밤이 흐른 뒤 강대감은 비로소 눈앞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그것은 낯선 처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내 백마님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처녀 귀신이 그대였단 말이오. 백마님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째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남편 강대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유격의 눈이 멀어 조심성이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마님은 그간 수많은 총각들을 해치웠습니다. 본래 소심하고 여렸던 백마님은 어느새 어느 산에 못지않은 담대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여 순간의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대감, 놀라지 마옵소서. 저 또한 무당을 찾았더니 이 폐가에와 빌라하기에 그대로 따른 것이옵니다. 대감께서 늘 저를 외면하시니 그리운 마음이 괴로워 이리 엉뚱한 짓을 하고만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순간 놀라움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으나 이윽고 아내의 속내를 깨닫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 깊은 속사정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단 말이오. 참으로 못난 사내로다. 강대감은 아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스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백마님을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에는 그간의 차갑고 모질었던 세월에 대한 뉘우침과 잃었던 정을 되찾으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마님은 눈물이 그렁한 채로 대감의 가슴에 안겼고 굳었던 마음이 그제야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폐가의 어둠은 오래도록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고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리움을 풀어내었습니다. 그 뒤로 강대감과 백마님은 예전보다 더욱 다정하였습니다. 강대감은 책상머리에서만 살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찌 그리도 모질고 차가웠단 말인가. 참으로 아내의 뜻을 살피지 못한 못난 사내였구나. 서방님, 지난 일은 모두 물처럼 흘려보내시옵소서. 이제 서로를 헤아리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정을 돈독히 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두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폐가 귀신 소문은 어느덧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도 한참 수군거리다가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강대감이 밤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굶주린 이를 도우며 선정을 베풀자 고을 안팎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예전엔 글만 읽는 분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참으로 백성을 아끼는 분이로다. 그러게 말이오. 대감댁이 화목하니 우리 고을도 화평해진 게 아니겠소. 백마님은 집안일을 알뜰히 챙기며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늘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장터에는 굶주린 이의 한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무당은 용하다는 명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멀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길게 줄을 섰고 무당은 빙긋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허허, 세상일이란 닷대가 있는 법이지. 귀신도 소문도 결국은 사람 마음이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니라. 그리하여 고을은 오랫동안 평안했고 사람들은 두루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